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 마사지기를 판매하시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마사지기에 주의사항을 제대로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소비자가 마사지기 쓰다가 물집 생겼어요 라면서 제조물 책임을 물어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않게 법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스타트업, 제조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핀테크까지 업계를 망라하고 꼭 알아야 될 필수 정보들만 오늘 모아봤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계약 하나로 생존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계약서가 중요한 부분인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일단 살펴보자면 법인 정관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동업계약서 역할을 할 주주관 계약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주관 계약서에서 이제 지분 구조라던가 스톡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투자 유치를 받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투자 계약서 역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만약에 앱 기반, 웹 기반이다라고 한다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도 반드시 게시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NDA, 바로 비밀보호 약정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NDA를 모든 근로자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특허를 출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게 선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상표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든 상품 상세 페이지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보호 전략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 마사지기를 판매하시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마사지기에 주의사항을 제대로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마사지기 쓰다가 물집 생겼어요 라면서 이제 제조물 책임을 물어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리걸 리스크를 해지하시려면 제품 안전성 테스트는 당연히 필수고요. 제조물 책임보험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분쟁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거거든요. 수출하실 때 각국의 제품 안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계약서 역시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통업은 대리점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문제가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독점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대기업이 준 계약서라고 다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막상 내 차례가 오면 대기업인데 알아서 잘해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맹점주로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정보 공개서라는 것들이 가맹본부들은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일단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너무 과도하게 인테리어 갱신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독소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되도록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미연의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갑질을 당했다 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절차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이런 갑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저런 갑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위법인가? 합법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정보공개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법상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거고요. 계약 체결할 때 그리고 갱신할 때 반드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단건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지만 정기자문의 가장 좋은 점은 회사와 지속적인 스킨십을 가지고 이 회사의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검토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광고비, 로열티 배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가맹금이나 로열티, 광고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핀테크 분야는 꼭 법률 자문을 받으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확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정말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캐치하고 준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규제들이나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업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죠. 법률 자문의 범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넓어요. 단순히 계약서 검토 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희는 뭐 BM 검토부터 시작해서 회사 내부의 인사 노무 이슈, 거래처와의 분쟁 이슈,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자문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나 비용과 관련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빈도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딱 3가지로 간추려 드릴게요. 계약서 검토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 제조업, 유통업, 프랜차이즈 업종별 법률 리스크를 반드시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은 최신 규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저희 사유에서는 스타트업 패키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자문이라고 하면 문턱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작하시는 창업가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요율로 월 정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유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